박서진 새집 공개. 55억 원 집의 놀라운 내부 모습은? 집 내부를 공개하다. 가수 박서진이 새집의 공사 근황을 밝혔다. 9일 방송된 KBS 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는 박서진이 삼천포 새집 공사 근황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가수 백지영은 박서진이 부모님을 위해 준비 중인 삼천포 새집 공사 영상을 봤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서진은 날씨만 잘 따라주면 내년 1월에 완공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백지영은 박서진의 집 뷰가 기가 막히다. 주변에 경찰서, 병원이 보인다라며 감탄했다. 박서진은 단독주택이다 보니 신경 쓸 부분이 많다면서 연끌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백지영은 박서진이 부모님을 위해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자본 이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라며 꼬집었다. 이에 박서진은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대신 그 자리에 화단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박서진은 새집이 완공되면 볼 수 있냐? 라는 질문에 40년을 할 정도로 프로젝트가 많이 준비돼 있지 않았냐? 그중 하나가 새집 최초 공개다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앞서 박서진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해 두 번째 집을 공사 중인 근황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박서진은 경남 사천 삼천포에 위치한 두 번째 집의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과 지하층만 완성됐고 이 제1층과 2층 완성될 거다. 2층이 150에서 200평 정도 되는 땅이다. 1층은 45에서 50평 정도다. 이곳에 잔디가 깔리고 엄마 텃밭 등이 마련된다라고 설명했다. 2. 병역 면제 논란 박서진. 당당하게 시상식 가더니 어색해도 신인상 쾌거. 살림남 박서진이 올 연말을 재미와 감동으로 꽉 채웠다. KBS 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에 출연 중인 가수 박서진이 2024년의 마지막 방송에서도 역시나 활약을 이어가며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줬다. 지난 28일 방송된 살림남에서는 2024 KBS 연예대상에 첫 입성한 박서진의 비하인드가 그려지며 시청자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살림남의 오프닝은 박서진 대신 MZ 트로트 신동 전유진이 맡았다. 박서진은 본인의 자리인 서진존을 뺏길까 봐 걱정하는 솔직한 모습으로 시작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는 말주변이 없는 박서진을 대신하여 서울로 상경한 동생 박효정이 등장하며 반가움을 자아냈다. 박효정은 떡을 돌리며 박서진을 홍보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이를 영업사원으로 변신. 시종일관 박서진과의 티격태격 케미로 훈훈함과 재미를 모두 잡았다. 센터장을 만나 야무지게 오빠를 홍보한 박효정은 이내 박서진과 함께 살림남 스튜디오를 찾았다. MC석에 처음으로 앉아본 박서진과 박효정은 상황극을 이어갔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설렘을 공유하기도. 특히 연예대상 방송 전 대기실에서 이뤄진 백지영, 은지원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흥미를 유발했다. 수상소감을 준비했냐는 은지원의 질문에 박서진은 정어 명언을 해볼까요? 라며 엉뚱함을 내비쳤고 이에 은지원은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면 된다는 든든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백지영은 신인상 공약을 제시했고 박서진은 신인상을 타게 되면 박효정에게 뽀뽀를 하는 것은 물론 차를 선물하기로 약속하며 신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이내 연예대상은 시작되었고 박서진은 처음 겪어보는 분위기에 어색해했다. 신인상 발표가 이어지자 박서진은 물론 삼천포 부모님 역시 긴장했고 수상자로 박서진이 언급되자 관객석에 있던 박효정과 닷별들 모두 환호하며 그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에 박서진은 박효정에게 뽀뽀를 하며 공약을 지킨 것은 물론 열심히 준비했던 수상소감을 하지 못한 아쉬움에 연예대상이 끝난 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다.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자고 담담하게 진심을 전하며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한 박서진의 뭉클한 속내는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박서진은 살림남 출연 초반부터 신인상을 염원하며 그야말로 살림남의 아들로 톡톡히 활약을 이어왔다. 출연을 망설였던 박서진은 점차 살림남에 물들어갔고 각종 행사와 방송에서도 살림남을 홍보하며 누구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바. 박서진의 이런 노력에 KBS 역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인상으로 보답하며 2025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박서진의 신인상에 힘입어 사관왕의 쾌거를 이룬 살림남과 계속된 활약을 예고한 박서진. 2025년도 눈부신 활약으로 꽉 채워갈 박서진에게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서진이 출연하는 KBS 이 살림남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 3. 안현모 모든 것이 운이었어 발언에 럭키해서 행복하시겠어요. 문매. 방송인 안현모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애도의 뜻을 전한 가운데 해당 글이 국민 정서에 다소 어긋나 빈축을 사고 있다. 안현모는 지난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그리고 오늘도 며칠째 비행기에 오르지만 날고 내리는 모든 것이 운이었음을,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었음을, 생각할수록 들숨도 날숨도 비통할 수 있음을 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안현모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이륙을 기다릴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 담겨 있다. 평소 출장이 잦은 안현모는 일상의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해당 글에서 안현모가 눈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비통한 심경에 올린 글이었겠으나 추모나 애도의 뜻이 아닌 둔과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일상에 대한 안도감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누리꾼들은 남의 불행에서 나의 행복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럭키하셔서 행복하시겠네요. 참담한 죽음 앞에 더 겸손해지셔야겠네요. 고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과 승무원들이 그동안 수많은 교육과 훈련한 것들을 운이라고 표현하시나요? 운현모로 개명하세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항공에 도착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시 2216편이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출동한 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의 탑승자 중 후미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 이는 1997년 발생한 대한항공관 추락 사고 이후 국내 항공기 사고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인명피해다. 해당 사고로 무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대한민국은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으로 지정됐다. 한편 안현모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국제회의 통역 석사 출신으로 SBS에서 기자로 활동했었다. 지난해 11월 음악 프로듀서 라이머와 결혼 6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4. 비주 10억 넘는 사기당해 기 10년째 빚 갚으며 살아 근황올림픽. 비주 주민의 근황이 공개됐다. 채널 근황올림픽 측은 최근 비주를 만나다 수십억 사기당하고 사라져버린 대히트곡 가수 20년째 빚 갚는 충격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해당 영상 속 비주 주민은 내가 정상적으로 왔으면 돈을 좀 많이 모았을 거다라며 친했던 분인데 내 명의를 엄청 많이 도용해서 많은 빚을 남겨놨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그 빚이 너무 커서 지금도 갚고 있다. 1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라며 상상도 못하고 당했다. 포차에서 소주 한잔 해야 하겠다 싶어서 은행에 갔는데 돈이 출금이 안 되더라. 은행에 문의했더니 압류됐다고 하더라 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 인감증명서 100통을 떼어서 60군데다가 대출을 받았더라. 상상도 못했다. 내 신용은 다 묶여 폰 하나 못 샀다라며 지금까지 한 20년 빚 갚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주주민은 회사 들어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연예인이라는 걸 장점으로 보고 영업직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라며 첫 회사는 신약 개발하는 곳이었는데 1년 만에 망했다. 다음에 간 곳은 IT 회사였는데 1년 6개월 정도 일하고 망했다. 또 방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혼까지 했었고 아이가 생겨서 가족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라며 대리운전도 해보고 전단지도 돌려보면서 운동이라고 생각하자고 스스로 세뇌했다. 보조 출연도 했다. 내 아이와 아내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싶었다라고 돌아봤다. 뿐만 아니라 비주주민은 와이프가 오빠가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면서 돈 부족하면 나도 나가서 일할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함께 노력하자더라라며 다시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나도 용기가 안 생겼다. 아내가 끝까지 용기 줘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라고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지금도 되게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보이더니 빚은 거의 다 갚고 3천만 원 정도 남았다. 내년이면 끝난다. 예전에는 절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열정이 멈추지 않고 비주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